안녕하세요. 고구마잠의 아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MDD 방어법, 채권법, 제가 커뮤니티 글에 이제 투자 현황 영상을 2주마다 올려드리겠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것들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이 투자 현황 영상이 어떤 식으로 구성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려야지 이제 그게 영상들이 올라올 때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미리 소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MDD 방어법, MD 자매품, MDD 채권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MDD 방어법과 채권법은요, 오로지 TQQQ의 MDD에 의거해서 매수 매도 결정을 내리는 장투 전략인데, 제가 MDD 방어법에 대해서 영상을 시리즈로 올렸고, 그다음에 채권법 영상 올린 적이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Q&A를 모아서 Q&A 영상도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들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제가 MDD 투자법, 투자 현황 영상을 이제 주기적으로 올리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뮤니티 글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올리겠다고 글을 써드렸는데, 결정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구독자분 한 분이 댓글로 라오님이 하시는 것처럼 2주마다 직접 시연 영상 이거 보여주면 안 되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비록 한 분이지만 소중한 의견이고 또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영상을 찍어보면 어떻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투자 현황 영상을 올리기로 결정한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투자 전략을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MDD 방어법, MDD 채권법을 구상을 했어요. 제가 실투자를 하려고 만든 전략인데, 따라서 논리가 탄탄한지 보려고 제가 백테스트를 했죠. 백테스트를 한 다음에 결과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투자 전략의 실행입니다. 실행을 해가지고, 그게 잘 먹히면은 목표 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과정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 빠진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누락됐을 시에 목표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부자, 그 부자가 안 되고 좀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저희는 이런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 요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게 바로 투자 전략의 평가입니다. 요 평가.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고 개선점이 있으면은 개선을 시켜가지고 목표 달성에 가깝게 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투자 전략의 평가도 요 앞부분, 요 부분의 과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투자 전략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만 생각해 보고 갈게요. 약간 샛길로 빠지는 얘기긴 하지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투자 전략을 평가할 때, 즉,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은가, 어떤 투자 전략이 나쁜가, 이걸 선택할 때 흔히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수익률, 그리고 위험성. 저도 이 두 가지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요. 사실 저는 여기에 투자 전략의 간결성, 요 세 가지가 투자 전략 평가의 중요한 3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요 간결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할 말이 많아서 요건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거나 할게요. 오늘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수익률, 위험성 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알기 쉽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쇼핑을 하실 때 이왕이면은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 사면은 좋죠. 그게 바로 가성비죠. 저도 쇼핑할 때 가성비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요. 나중에 부자가 되면은 뭐 가격표를 안 보고 물건을 사게 될까요? 뭐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도 이 가성비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익률을 성능, 내가 지불한 대가에 대한 성능,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가성비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위험성은 바로 가격이 됩니다. 내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 즉, 가성비가 좋다는 투자 전략은 어떤 의미냐? 이왕이면 낮은 가격으로 좋은 성능을 누리면 좋으니까 이왕이면은 위험성은 낮고 수익률은 높은 그런 투자 전략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 전략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하려는 중점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 MDD랑 MDD 방어법이랑 MDD 채권법이 과연 가성비가 좋은 전략인가? 즉 위험성을 줄여주고 수익률을 높여주는
전략인지 지속적으로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동안 제가 해오던 투자 전략들을 이제 투자일기에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요 영상들에서 이미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월마다 올라오는 이 투자일기 영상에서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자, 수익률을 평가하고, 세부적으로는 기간 수익률, 누적 수익률, 그리고 포트폴리오 알파까지 제가 투자를 전략에 따라서 트래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성을 측정하는 요소로는 제가 포트폴리오 전략별 MDD 측정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베이타 측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를 약간 아우른 가성비 지수, 가성비를 나타낼 수 있는 sorting ratio라는 것도 제가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제가 이미 여기 투자일기 영상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 가셔가지고 추가 설명을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월말마다 투자일기 영상에 이미 좀 다루고 있긴 한데요. 그 영상들에서는 제 포트폴리오 전체, 투자 전략 전체를 바라보는 약간 숲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MDD 투자법, 이 MDD 채권법, MDD 방어법, 나무 하나하나를 더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MDD 투자 현황 영상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게 여러분들이 이제 2주마다 보실 MDD 투자법 현황 영상이 어떤 내용으로 꾸려질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뭐 제가 뭐 2주간 수익률은 이랬어요. 뭐 채권법은 이때 매수했고 리밸런싱 했고 방어법은 이때 뭐 매수하고 리밸런싱 했어요. 뭐 그러고 끝나면은 이거 뭐 아무 영향가 없는 영상이죠. 뭐 제가 방법론에서 이미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할 때 이왕 할 거면은 최대한 영양가가 높은 정보를 많이 드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응용을 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리면 좋을지 고심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트래킹이 아니고 트래킹 중인 수치들입니다. 자, 제가 따로 마련한 엑셀 시트에 제가 MDD 사이클별로 다음과 같은 수치들을 트래킹 중이에요. 지금 첫 번째 MDD 사이클이 진행 중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러한 것들을 표로 작성 중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 티켓 QQ에 관한 겁니다. 자, MDD 사이클, 첫 번째 사이클에 제가 투자를 시작한 이후에 첫 번째 사이클, 시작일이 언제고, 전고점 회복일이 언제였는지, underwater, 이 underwater는 뭐냐면, 그 MDD, TQQQ가 MDD를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전고점 회복까지의 기간이에요. 요거를 수면으로 본다면, 요거를 수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서 얼마나 많은 기간 견뎌야 되는지, 그 기간이 underwater period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수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TQQQ가 만약에 전고점 회복을 이날 한다면은 지금 보시면 7.3주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기간 동안 최저점, 진정한 MDD는 이 사이클에 몇 프로였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는 중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옆쪽으로 가볼게요. 옆쪽에 요 부분을 살펴보면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한 계좌 현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계좌의 시작 밸런스, MDD 사이클이 시작할 때의 계좌 총액을 써놓고요. 그 기간 동안 추가금 들어갔으면 여기다 적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엔딩 밸런스, 정고점을 회복했을 때 엔딩 밸런스를 적어주고 그때 수익이나 손실이 얼마 났는지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계산되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요 MDD 사이클 동안 이 계좌가 이 전략으로 수익률이 몇 프로였는지 나오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살펴볼게요. 이 부분, 제가 추가한 게 수익률을 MDD로 나눠준 수치를 제가 한번 트래킹해 보려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기로 생각해냈냐면은, 자, 이제 MDD 방어법과 MDD 채권법이 MDD에 기반으로 한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성비에 맞는 전략인지 보기 위함이에요. 즉, 저희가 감당하는 MDD를 가격이라고 치고,
저희가 얻는 수익을 그 투자 전략의 성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을 MDD로 나눠줘서 이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과연 이 사이클당 가성비가 얼마였는지 그걸 보고자 하는 함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계속 꾸준히 트래킹을 하면서 과연 어떤 전략이 이 수치가 높게 나오는지, 이거는 이제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게 나오니까요. 이 수치가 높으면은 가성비가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위험성에 대한 이 수익률이 높다는 뜻이니까요. 즉,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MDT 투자법 평가에 딱 맞는 가성비 측정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생각해낸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고구마 지수라고 말할까? 고구마 레이시오라고 불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찾아봤더니 이미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미리 해놨더라고요. 즉, 이거는 Calmer Ratio라고 이미 있는 개념이었어요. 이 Calmer Ratio는 Average Annual Return, 1년 평균 수익률에다가 그 기간 동안의 maximum dropdown, MDD를 나눠준 거예요. 즉,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공식이랑 똑같죠? 그거를 이미 커먼 레이시오라고 해서 이미 금융권에서 사용 중인 레이시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이거를 제가 고구마 지수, 고구마 레이시오라고는 부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수치들 있죠? 이 수치들을 제가 통계를 내가지고 평균을 낼 거예요. 평균을 내는 거는 이 underwater period랑 MDD, 그리고 수익률 나누기 MDD 수치, 그 다음에 수익률. 요 부분을 이제 MDD 사이클이 쌓일 때마다 요게 사이클 2, 3, 4, 5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계속 쌓이겠죠. 그럴 때마다 평균을 내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TQQQ의 언더와ter 피리어드의 평균이 얼마였고, TQQQ의 MDD가 평균이 얼마였고, 또 저희 전략의 이 수익률 나누기 MDD 수치, 커먼 레이시오, 그다음에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한 사이클당 어느 정도 수익률을 얻었는지, 요거를 평균을 내서 꾸준히 트래킹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트래킹 중인 수치들은요. 자, 주간 현황판입니다. 요거는 계좌 현황을 1주차, 2주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록 중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영상 올려드리기로 약속한 게 2주마다였으니까 1주마다 그 결과를 좀 기록해서 그걸 나중에 보고해 드릴 때 쓰려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게 들어있냐. 계좌의 시작 밸런스, 엔딩 밸런스 들어있고, 추가금 들어있고, 또 수익 손실 들어있고, 누적 수익률, 수익률, 그리고 누적 수익, 누적 수익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누적 부분은 주차가 쌓일 때마다 누적되는 거고요. 요 앞부분은 요 1주차 때만 그 1주간의 수익과 수익률입니다. 자, 여기 앞에서 보셨던 탭이랑 뭐가 다르냐면 앞에는 MDD 사이클당이에요. TQQQ MDD 사이클 당이고, 요거는 시간 1주차, 2주차 요 간격으로 나눴을 때 성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여기 요 부분 보시면은 제가 또 변동성 트래킹 중이고, 그다음에 하방 변동성은 제가 솔티너 레이시오 계산을 위해서 트래킹 중입니다. 그다음에 MDD도 이 MDD는 TQQQ MDD가 아니고 제 계좌의 그 1주간의 MDD예요. 자, 1주 동안 제 계좌는 마이너스 2% MDD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티너 레이시오 트래킹 중이고, 요 XIRR 이거는 1년 평균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자, 1주차 투자를 끝냈을 때 그 1주차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1년을 투자하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누적이 될수록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1주차 끝났을 때는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이 전략이 만약에 1350%였다. 그러면 2주차 끝났을 때는 좀 성과가 저조했나 보죠. 약간 떨어졌어요. 934%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분명히 댓글로 여러분들이 이거 저도 해보고 싶은데 엑셀로 공유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엑셀에 추가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 MDD 채권법, MDD 방어법 제가 엑셀 시트 공유해 드리는 그 가보시면요. 제가 4번 탭에다가 이렇게 주간 투자 현황 트래킹 하는 시트,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MDD 사이클 트래킹하는 것, 그다음에 주간 현황판 이렇게 두 가지 종류 표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 넣어 놨으니까 만약에 저랑 똑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새로 다운 받으시면은 요 탭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수치들을 바탕으로
제가 영상에 어떤 그래프나 어떤 결과들을 담을 건지 말씀드릴게요. 자, 세 가지 방법 모두 동일하게 보고를 드릴 거예요. 자, MDD 채권법, 방어법 거치식, 방어법 적립식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똑같은 내용을 담을 건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2주에 한 번 올라오니까 2주간의 즉 N주차와 N 플러스 1주차의 결과 중에서 매수 매도 시점, 그 다음에 그의 투자 행위들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브리핑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중에 수익률, 누적 수익률, 수익률, 누적 수익률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 투자법을 시작한 뒤에 투자 원금에 비해서 투자 평가금은 어떤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MDD는 제가 어떤 식으로 보여드릴 거냐면요. 자, TQQQ MDD와 MDD 그 전략의 MDD를 오버랩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TQQQ는 이러한 MDD를 겪었는데 실투자한 그 계좌는 어떤 MDD였는지 확실하게 이제 한눈에 비교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두 그래프를 오버랩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과연 이 제가 개발하고 소개드렸던 MDD 방어법과 MDD 채권법이 과연 백테스트에 나타났던 결과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지 쉽게 한눈에 비주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제가 변동성 트래킹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XIR 아까 말씀드렸던 연기대 수익률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타 레이시오, 솔팅 레이시오랑 이제 커먼 레이시오 이 두 개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넣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MDD 사이클당 수익률과 MDD의 상관관계입니다. 아,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요 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MDD 사이클 표죠. 그 사이클표에 뭐가 있냐면은 그 투자 전략이 MDD 사이클을 지날 때 겪었던 MDD 그리고 그걸 사이클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얻었던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짝지어서 제가 이거 scatter plot graph라고 하죠. 점 찍는 그래프.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한번 트래킹 해볼 건데,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Y축이 수익률입니다. 여기는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그 다음에 요 X축은 MDD예요. 자, MDD. 따라서 자, 점이 오른쪽에 찍혔다는 건 어떤 의미죠? 해당 사이클 MD들이 되게 깊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점이 위쪽으로 찍혔다는 말은 해당 사이클을 지나왔을 때 수익률이 높았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지금 제 가설로는 MDD가 깊으면 깊을수록 수익률은 높아질 거라는 게 제 가설입니다. 실제로 제가 MDD 방어법 채권법을 이제 구상을 할 때 생각했었던 가설이에요. 그 가설이 실제로 맞다면은 이 점이 점차 사이클이 많이 쌓이면서 찍힐 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수익률이 적으면은 수익률이 낮은 쪽에 찍히고 수익률이 높으면은 MDD가 깊으면은 수익률이 높은 쪽에 점이 찍히고 과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제 가설이 맞았는지. 그런 다음에 특정 전략에서 만약에 이렇게 튀는 부분이 있으면은, 즉, 뭐, 엔드리 채권법은 이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항상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쪽에 점이 찍히더라. 이런 식으로 점이 모여있으면은, 이 MDD 체크법이 마이너스 10%대 MDD에 굉장히 효율이 좋다는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전략에 좀 깊은 고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계속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끝난 줄 아셨죠? 자, 이게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는 뭐냐면,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MDD 방어법 채권법을 시작한 이후에 만약 똑같은 기간, 똑같은 금액으로 그거를 TQQQ 100% 묻었다면, 아니면 QLD 100% 묻었다면, 요 두 가지 사람들이 뭐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죠? 제 영상에 정말 단골로 달리는 댓글들인데, 이 두 가지를 정말 공평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표를 또 그래서 뭘 작성 중이냐면은, QLD와 TQQQ의 가격을 제가 투자했던 시기와 똑같은 기간 동안 가격을 트래킹하면서 만약에 똑같은 투자 원금으로 똑같이 투자를 그냥 100% 거치식으로 했다면은 과연 그 MDD 사이클이 끝났을 때 MDD 채권법, MDD 방어법이 과연 이 결과를 이겼을지 아니면 졌을지 결과는 모르겠죠. MDD도 종합하고 따져봐야 하니까 전체적인 평가는요. 하지만 이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따라서
이 금액 그대로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누가 잘하나, 엔비디아 투자법, TQQQ 100%, QLD 100%, 투자를 실제로 진행해 나가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드릴 테니까 누가 잘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투자법 영상을 꾸려 나갈 건데 불만족스러우실지 아니면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영상에 담으려고 계획하는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앞으로 올라올 2주마다 올라올 투자인형 영상을 보시면서 MDD 투자법 이게 아니다 싶으시면은 얼른 탈출을 하세요. 저도 그거를 위해서 이제 2주 동안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세하게 업데이트를 드리는 거니까 제가 투자 현황을 올릴 때마다 평가를 냉정하게 해보시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에 백테스트에서 나왔던 결과 또는 제가 주장했던 논리와 안 맞는 것 같다. 그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주저없이 하차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할 때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죠. 저는 그 전략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끈기 있게 한 전략을 들고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 전략과 사랑에 빠지지는 마시고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관계로 오랫동안 들고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제가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 투자 현황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되게 많은 내용을 제가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이 영상 여태까지 보셨다면은 굉장히 MDD 투자법에 관심이 많으신 시청자분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너스로 이 정고점 회복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요거 커뮤니티 글에 제가 오늘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올리냐면은 자, 장중에 만약에 정고점을 터치했다가 종가는 정고점 위치다. 요럴 때 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쓰긴 했는데 그걸 영상에도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정고점을 장중에 터치를 했다면은 자, 종가가 그 밑으로 다시 왔더라도 저는 일단 정고점을 회복을 한 걸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리밸런싱을 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보통은 정고점은 만약에 특히그 이렇게 움직였다면 정고점은 새로운 메이저 저항선이 됩니다. 따라서 정고점을 이렇게 터치를 했다. 터치를 했다면은 조정이 다시 또 이게 얼마 정도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정고점을 터치했을 때 수익을 확보하고 현금을 확보하면은 요 다시 조정이 약간 왔을 때 이 MDD 사이클을 한 번 더 돌릴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고점을 터치했다가 요 부에서 어영부영 하다가 이렇게 돌파를 해버릴 수가 있어. 아주 시원하게 돌파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때도 이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은 해주셔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정고점을 터치했을 때 리밸런싱을 해주시는 게 약간은 손해를 보시겠지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이랑 이메일 알람으로 TQQQ의 정고점에 항상 알람을 걸어놨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의 수정 종가가 152.07이에요. 정고점을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그게 바로 새로운 정고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TQQQ가 152.07을 터치한 다음에 오늘 종가가 15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153을 새로운 정고점으로 기준으로 새로운 NDT 사이클을 돌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152.07을 터치했다가 떨어져가지고 수정 종가가 152.07 이하면은 이미 터치를 하고 저희가 리밸런싱을 했기 때문에 152.07을 다시 정고점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MDD 사이클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해 안 되셨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제가 댓글을 많이 지금 정성껏 최대한 정성껏 달아드리고는 있는데 가끔 가다가 그 이메일로 알람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대댓글 같은 경우는 이메일 알람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주기적으로 이제 영상을 계속 쭉 이제 댓글창을 보면서 혹시나 제가 누락한 댓글이 있으면은 제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댓글이 안 달렸다고 해서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정말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